서울 은평구에서 지내는 97살 박영호 어르신은 요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진다고 합니다. 내가 70살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과연 무엇을 먼저 바꿨을까? 어르신은 가끔 창가에 앉아 자신이 지나온 시간을 천천히 떠올린다고 합니다. 70대 초반까지만 해도 건강도 괜찮고 생활도 무난했기 때문에 굳이 서두를 게 없다고 생각했다며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조금만 더 자신을 챙겼다면 지금의 삶이 훨씬 편안했을 거라고 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어차피 비슷하게 늙어간다고 말하지만 어르신은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70에서 80 사이의 작은 선택 하나가 90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꾼다는 겁니다. 실제로 70 이후 건강과 관계와 지출 구조가 크게 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후회 없이 살기 위해 꼭 했을 일 5가지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70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먼저 바꾸고 싶으신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이 작은 나눔 하나가 당신의 하루와 가정에 행복으로 돌아오길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닿은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첫 번째로 70살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건강을 지금 당장 챙기는 것이라고 박영호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앞에서 잠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르신은 70대 초반까지만 해도 본인이 꽤 건강한 편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당시 주변에는 아픈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었지만 어르신은 스스로를 남들과 다르다고 여겼습니다. 검진 결과도 나쁘지 않았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검진도 가끔 미루고 운동도 그날 기분에 따라 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불편한 곳이 없으니 건강을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75을 넘기면서부터 몸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하고 눈앞이 가끔씩 흐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르신은 그저 나이가 드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78살 무렵 갑작스럽게 어지러움이 심해져 병원에 실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거실을 걷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며 쓰러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가족이 재빨리 119에 연락을 했고 응급실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건강에는 신호가 오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의 관리라도 꾸준히 이어가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어르신은 마음이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자신은 늦지 않았다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방치해온 나쁜 습관들이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혈압은 이미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었고 혈당 수치도 정상 범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평소 가볍게 여겼던 두통과 피로가 사실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던 겁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요리를 조금씩 바꾸고 하루에 15분이라도 동네를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한 걸음씩 걷다 보니 몸도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 어르신은 작은 공책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공책에는 매일 아침 먹은 음식, 그날 걸은 시간, 그리고 몸 상태를 간단히 적어두었습니다. 공책을 보니 자신이 얼마나 불규칙하게 살아왔는지 한눈에 보였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었고 어떤 날은 기름진 음식만 먹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70대 이후 만성질환 진단 비율은 급격히 상승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큰 병이 아니라 작은 신호에서 시작되지만
그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도 예전에 느꼈던 가벼운 두통과 피로를 무시했던 것이 결국 큰 고생으로 이어졌다고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작은 신호가 왔을 때 귀 기울이지 않으면 나중에는 몸이 아예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연세가 들수록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잃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무관심이 쌓여 서서히 사라진다는 걸 늦게 깨달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운동이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꼭 힘든 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되고 간단한 스트레칭만 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처음 걷기 시작했을 때 10분도 채 못 걸었다고 합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파서 중간에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걷다 보니 20분이 되고 한 달쯤 지나니 30분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은 움직여야만 상태를 유지하려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굳어버린다는 사실을 결국 몸으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미 나이가 많으니 늦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 어르신은 그런 분들에게 항상 같은 말을 한다고 합니다. 70에도 늦지 않았고 80에도 늦지 않았다고. 건강은 되돌아오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남아있는 기능을 지키는 일은 언제 시작해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단 일주일만 꾸준히 움직여도 몸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본인이 직접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어르신은 80이 넘어서 시작한 분도 봤다고 합니다. 그분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는데 몇 달 뒤에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지금도 아침이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주머니에 작은 메모를 넣고 걷기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건강은 어제의 작은 선택에서 온다. 이것이 어르신이 70으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바꾸겠다는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 걸린 사람과의 관계를 서두르지 말고 빨리 정리하는 것이라고 박영호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70대 후반 무렵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 한 분과 작은 오해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친구와는 젊은 시절부터 함께 일도 하고 술도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서로의 집을 드나들 정도로 가까웠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의지하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70대 후반 어느 날 작은 일로 의견이 엇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연락을 했는지, 약속을 누가 어겼는지, 그런 하찮은 것들이었습니다. 서로의 자존심 때문에 연락을 놓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니 다시 전화하기가 어색해졌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그때를 떠올리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그냥 먼저 전화했어야 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어. 이 한마디를 남기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여러 번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전화를 걸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상대방이 차갑게 대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겁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몇 달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그 친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르신은 전화를 받는 순간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건 영정 사진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친구의 얼굴은 사진 속에서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어르신은 그 웃음을 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자신이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고 깊은 허무함에 오래 머물렀다고 합니다.
사소했던 오해와 마음의 벽이 결국 평생의 후회로 남아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어르신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보며 친구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웃었던 일, 서로를 격려했던 순간,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때 그냥 전화 한 통을 하지 못했을까? 왜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노년기 관계는 폭이 넓지 않습니다. 가족, 몇몇 친구, 이웃 정도가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이른 이후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들고 인간관계 만족도 역시 함께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직장 동료, 학교 친구, 동호회 사람들 등 다양한 관계망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 폭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관계 하나하나가 더욱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70대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사람 정리를 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는 조용히 거리를 두되 진심으로 소중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마음을 전했을 거라는 겁니다. 어르신은 자녀에게 바라는 마음도 예전보다 훨씬 낮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는 자신만의 삶이 있고 그 삶을 존중해주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녀가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기보다는 가끔 오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훨씬 마음 편하다고 했습니다. 대신 가까운 이웃이나 오래 알고 지낸 친구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챙기고 작은 안부라도 먼저 전하는 습관이 외로움을 크게 줄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지금 동네에서 만나는 이웃 몇 분과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차를 마신다고 합니다. 거창한 대화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훨씬 따뜻해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괜히 약해 보일까 걱정된다고. 하지만 어르신은 그 걱정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불필요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루라도 덜 후회하기 위한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약한 게 아니라 남은 시간을 현명하게 쓰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지금도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 날로 미루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작은 오해라도 생기면 그날 안에 풀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 바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남은 시간이 훨씬 따뜻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르신이 70살로 돌아간다면 꼭 실천하겠다는 두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돈을 쓰는 방식이라고 박영호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70대 무렵까지만 해도 자녀가 부탁하면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것이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녀가 힘들 때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집을 장만할 때도 사업을 시작할 때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어르신은 본인의 저축을 조금씩 꺼내 도와주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고 자녀가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본인의 생활비가 빠듯해지고 병원비가 생기기라도 하면 마음이 조급해지는 경험을 여러 번 겪었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아끼면 되겠지, 다음 달에는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가진 돈보다 마음이 앞서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자녀가 또다시 도움을 부탁했을 때
어르신은 잠시 망설였다고 합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병원비를 생각하면 사실 내줄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르신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괜찮다. 아버지가 도와줄게. 아직은 버틸만하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버틸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는 어르신의 일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값을 아끼려고 약을 거르기도 했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참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돈이 들까봐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조금씩 줄여가며 살다 보니 어느새 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70대 이후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생활비도 꾸준히 오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르신은 이 자료를 뒤늦게 접하고 자신이 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는지 그제서야 이해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되거나 집 수리가 필요하거나 약값이 늘어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어르신은 자녀에게 돈을 쓰는 일 자체를 후회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본인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먼저 챙기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고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는 결국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만 본인의 노후는 대신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는 간단한 진실을 너무 늦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돕는 것이 당연한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하지만 어르신은 그것이야말로 노년을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착각이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모두를 책임지려 하면 결국 가장 지켜야 할 자신의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급한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70살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본인의 고정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꼭 필요한 생활비를 먼저 확보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달 얼마가 나가는지, 병원비는 얼마나 필요한지, 비상금은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를 먼저 계산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는 가능한 범위에서만 도와줄 것, 그 이상의 부담은 솔직하게 이야기해 둘 것.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켰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선을 정해두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관계도 오히려 더 건강하게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자녀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를 위하는 길일 수 있다고요. 부모가 무리하게 도와주다가 나중에 생활이 어려워지면 결국 자녀에게 부담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만큼만 돕고 그 이상은 자녀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일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90을 넘어보니 돈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주는 안정감이었다고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유를 지키는 것이 노년의 진짜 의미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어르신이 70살로 돌아간다면 꼭 고치고 싶다고 말한 세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70살로 돌아간다면 꼭 해두었을 것이라며 박영호 어르신이 가장 오래 아쉬워한 것은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습관을 일찍 만들지 못한 점이라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70대 후반부터 80을 넘을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서 텔레비전을 켜둔 채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를 보고 점심을 먹고 나면 드라마를 보고 저녁이 되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괜히 시작하기가 부담스러워 미루다 보니 하루가 금방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일주일이 한 달이 그대로 쌓여버렸고 삶의 활력도 함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그 시간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아침이 오고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오고 그렇게 반복되는 날들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재미를 느끼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고 시간을 보냈을 뿐입니다. 하루가 끝나고 나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지만 다음 날도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83이 되었을 때 동네 복지관에서 열린 작은 프로그램을 누군가 추천했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가기 싫어 망설였다고 합니다. 나이도 많은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혼자 지내다 보니 답답함이 심해져 결국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잠깐만 들렀다 오자며 발걸음을 옮겼던 그날이 어르신에게는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복지관에 들어서니 비슷한 나이 또래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 진행자가 밝게 인사를 건네며 자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날 프로그램은 간단한 체조와 노래 부르기였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또래 어르신들과의 짧은 대화 한마디, 천천히 따라 해본 가벼운 체조, 프로그램이 끝난 후 따뜻한 차 한 잔. 이 사소한 경험들이 어르신에게는 뜻밖의 힘을 주었다고 합니다. 한 어르신은 어르신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어요? 저도 처음엔 안 올까 했는데 와보니까 좋더라고요. 다음 주에도 오세요. 그 한마디가 어르신의 마음을 조금 열어주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힘들었던 거였구나. 하루의 의미를 조금만 만들어도 이렇게 다르구나.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몸을 움직이니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르신은 달력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습니다. 다음 주 복지관 가는 날을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르신은 일주일 중 하루는 꼭 외출하는 날로 정했고 집 안에서도 간단한 목표를 하나씩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닫기, 짧은 산책, 책 한 장 읽기처럼 부담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일들을 이어가다 보니 마음에 힘이 붙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가 훨씬 가볍고 선명해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목표가 생기고 나니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씩 즐거워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나이가 들어 줄어드는 것은 일의 크기이지 의미의 크기는 아니라고 단정했습니다. 오히려 작은 일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활동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하루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삶 전체의 분위기를 바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큰 계획이나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작은 무언가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어르신은 지금도 주머니에 작은 종이를 한 장 넣고 다닌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오늘의 목표 한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어떤 날은 동네 한 바퀴 걷기, 어떤 날은 옛날 사진 정리하기, 어떤 날은 친구에게 전화하기 같은 것들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면 스스로에게 잘했다는 말을 건네고 이루지 못해도 다음 날 다시 적어 넣는 식으로 하루의 흘러감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챙기다 보니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르신이 70살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먼저 시작했을 네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음을 다루는 법이라고 박영호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여든을 넘길 때까지도 과거의 선택을 자주 떠올리며 스스로를 탓하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잘못한 일, 미뤘던 일, 놓쳐버린 순간들. 그런 기억들이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남아 하루를 불편하게 만들 때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일했어야 했는데, 자녀들에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건강을 더 챙겼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보다는 과거에 갇혀 사는 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90이 넘어서야 어르신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지나간 일은 아무리 붙잡아도 바뀌지 않지만 그 일을 바라보는 마음은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르신은 이 깨달음이 오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90이 되었을 무렵 몸이 약해져 누워있는 날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만큼 마음이 무겁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어르신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걸 이제야 알겠더군.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한숨이 빠져나온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때부터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창밖을 보며 숨을 고르고 오늘 있었던 일 중 고마운 한 가지를 떠올리고 지나간 후에는 흘려보내는 연습을 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후회와 아쉬움이 계속 떠올랐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시간을 반복하자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몸의 불편함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특별한 명상법을 배운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숨을 쉬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가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기면 그것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햇살이 따뜻하다는 것,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려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 쌓아둔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섭섭했던 일, 스스로에게 화가 났던 순간, 그리고 잘 살아내지 못했다는 막연한 죄책감까지. 이런 감정들이 쌓여 있으면 새로운 하루가 와도 전처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마음에 짐이 많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좋음을 제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70살로 돌아간다면 마음 공부부터 시작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거창한 명상이나 특별한 방법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저 하루 중 짧은 시간만이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것. 오늘 하루 나도 참 수고했다. 이 말 한 줄이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것을 늦게야 느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격려의 말을 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마음이 가벼우면 몸도 따라오고 몸이 따라오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남은 시간 전체가 변한다는 것을. 그래서 70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보다 마음을 먼저 돌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르신이 들려준 5번째 선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97회를 살아온 박영호 어르신이 들려준 5가지 이야기를 함께 돌아봤습니다. 건강을 미루지 말 것, 마음에 남은 관계를 덮어두지 말 것, 돈을 쓸 때 나 자신을 먼저 챙길 것, 하루를 의미 있게 채울 것, 그리고 마음을 가볍게 다루는 법을 배울 것. 어르신은 이 5가지를 조금만 더 일찍 실천했더라면 지금의 삶이 훨씬 편안하고 따뜻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은 후회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건강은 늦어 보여도 꾸준히 관리하면 몸이 반응하고, 관계는 용기 내어 먼저 손을 내밀면 다시 이어지고, 돈은 작은 습관부터 고쳐나가면 마음이 안정된다고 했습니다. 하루의 의미 역시 커다란 성취가 아니라 아주 작은 목표 하나로도 충분하고, 마음을 다루는 일은 하루 10분이면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태도로 하루를 선택하느냐가 남은 시간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70이든 80이든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르신이 강조한 5가지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삶의 기초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만약 지금 이 순간 70살로 돌아간다면 다시 고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혹시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았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나이대를 댓글에 적어주세요. 세대가 서로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또 얼마나 닮아 있는지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